그래서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1단계에 대한 부분에 개별적인 지도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진도를 빨리 나가서 5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5단계에 대한 지도를 개별적으로 해주겠죠. 그러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인데요. 협동학습, 제목에서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협동해서 학습한다. 이 협동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옆에다가 좀 표현을 써놓으신다고 하면은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치실 텐데요. 귀인이론에 기초했다. 귀인이론에 밑줄 쳐주시고, 이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 내용을 한번 보자면,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공헌하기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 또는 과제에 따라 학생들을 팀으로 나눈다. 팀으로 나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별학습이나 조별과제를 떠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헌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되게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팀으로서 할 때 장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할 때의 장점 플러스 팀으로 했을 때의 장점을 다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거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지도 목표를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팀의 관계를 격려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이 협동학습 모형, 조별과제를 통해서 발달됐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책임감 증진. 자, 우리가 조별로 무슨 과제를 할 때 한 명은 자료조사를 할 거고 또 한 명은 그 자료를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거를 PPT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줘야지 과제가 잘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개인 간의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내가 해야 될 부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자아존중감을 개발한다. 자신감,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이라고 심리학 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개발시킨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더 기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 팀 과제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옆에다가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떠올려 달라고 이제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옆에 표현을 하나만 더 써놓는다고 하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배우자.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배우기 혹은 배우자라고 써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배운다. 함께 배우는 거다 보니까 직접 지도나 개별화 지도는 아니겠죠. 이 조별학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협동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 이제 이어서 보시면 교사에 의한 과제 제시는 없고 대신 학생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조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교사는 과제가 무엇인지만을 알려준다. 이거 조금 표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교사는 과제가 무엇인지는 알려준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위에 교사에 의한 과제 제시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다 이제 전문 서적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에만 굳이 목매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교수가 많은 부분을 제시하진 않는데 간단한 과제는 제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별로 가슴 운동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제는 제시는 해줬죠. 간단하게. 과제가 무엇인지는 알려줬지만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제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제만 던져줬다는 거죠. 그렇게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조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를 완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가끔 이제 사회학이나 교육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하나만 외워놓고서 만약에 제가 이 두 표현을 다 안 써드렸다고 하면은 교사에 의한 과제 제시가 없다. 무조건 교사에 대한 과제 제시가 없구나 이라고 암기를 하셨는데 보기에 교사는 과제가 무엇인지만을 알려준다 라고 나오면 과제 제시 없다 그랬어 책에서. 그러니까 과제가 무엇인지만 알려준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약간 문제 푸실 때는
그 가장 옳은 것 혹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 헷갈리지 않고 두 가지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구조를 봤을 때는 학생 팀 성취 배분 혹은 팀 게임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 직소, 집단 연구식으로 과제 구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 협동학습 모형의 특성을 봤을 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특성 꼭 알고 계세요. 팀 보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별 과제 하면은 조의 점수를 주죠. 그래서 너네 조 발표 뭐 전체적으로 조사도 잘했고 발표도 잘했네. 첫 번째 조는 1조는 A 줄게. B조는 너무 못했다 C 줄게. 조별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팀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개인적 책무성이라 그래서 우리 사회학 하시는 분들 그 사회적 태만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조별 과제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좀 덜 열심히 해도 티가 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별 점수, 팀의 보상으로서 조별 점수도 주지만 개개인이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A라는 애는 자료 조사를 했고 B라는 애가 자료를 정리했고 C라는 애가 발표를 했고 PPT를 했는데 D라는 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책무성을 높이고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특성은 평등하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해나간다라고 해서 이 협동학습 모형의 특성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책무성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된다. 다 같이 함께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기본 요소라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을 하고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팀 반성이라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의 5가지 기본 요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 이러한 부분 당연히 필요하겠죠. 팀 과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의 책임감이 있어야지 과제가 잘 이루어지고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고 팀 반성, 같이 조금 잘못 나아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 반성까지 이 5가지가 기본 요소이면서 하나의 전제이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협동학습 모형에서 표현하기로는 서로 단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을 소집단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같이 배우는 의미, 같이 학습하는 의미로만 학생을 소집단에 배치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나 상호작용이나 책임감 이러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거를 이제 좋다고 주장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서로 학습하기 위해서만 학생을 소집단에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형의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 가지 표현을 읽어드리느라 책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지만 지금 협동학습 모형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조별과제, 조별학습이다. 같이 배우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건데, 자, 학습 영역의 그럼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과제가 우리가 지금 조별 과제를 할 때 그 과제가 인지적인 학습의 초점이라고 하면은 인지적인 거는 지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지적인 게 우선순위 첫 번째로 올 거고요. 과제가 만약에 심동적이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걸 중심으로 뒀다고 하면은 심동적인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우선순위가 심동적인 게 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 이 수업 모형은 조별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각자의 책임감을 알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협동학습 모형에서 무조건 1순위로 추구하는 것이 정의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조별과제다 보니까 협동학습이므로 함께하는 이 과정에서 무조건 1순위적으로 추구하는 게 정의적 영역이다. 왜냐하면 서로 배려하거나 존중하거나 사회성을 이제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추구하는 부분이 정의적 영역인데, 만약에 여기서의 학습 과제가 인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1순위의 인지적 영역도 같이 포함될 거고, 과제가 신체적인 부분 발달에 초점이 있다면은 심동적인 부분도 1순위로 같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구분하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4가지 주요 기초 이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파트는 좀 암기하실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동기 이론이라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공헌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모든 팀들에게 인식시켜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동기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인지이론이라 그래서 팀에게 적당한 양의 도전을 부여하고 단계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제공해준다는 부분으로서 인지이론, 다른 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사회학습이론, 협동과정이나 학생의 과제 참여, 팀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사이의 관계를 제공하는 행동이론, 이 4가지의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협동학습 모형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럿이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은 과제가 제출되거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안 하는, 게으름을 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서 이 교수 모형의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게으름 피울 수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어떤 아이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내가 우리 조를 너무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까 단순히 조장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소수 혹은 한 명이 교사처럼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나는 A 할게, 너는 B 해 라고 명령하거나 하면서 소수 혹은 한 명이 교사처럼 활동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슴 운동에 대해서 뭐 조사해 오세요 라고 해서 인지적 학습으로서 과제를 줬는데, 팀 모두가 가슴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복근 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과제가 굉장히 엉뚱한 과제가 제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팀원 모두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잘못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단점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헌도가 낮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학생이 열심히 안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까지 그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열심히 안 한 애가 나가봤더니 자기는 좀 빼놓고 얘기에 좀 참여를 시켜주지 않고 열심히 한 친구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헌하지 않은, 참여를 별로 안 했던 학생은 오히려 창피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성취보다 과정을 강조한다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결과보다 그 열심히 함께 합동하는 거, 그거 성취보다 과정만을 더 강조한다면 학습보다는 협동에만 더 가치를 둘 수도 있다.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약간 사회학이랑 비슷하죠. 결과도 중요해요. 어떠한 과제를 결국 내놨느냐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만을 중시하면은 학습, 결과적인 부분보다는 협동, 우리 진짜 열심히 같이 뭉쳤어요. 우리 이거 열심히 친목도모 하려고 술 한잔 같이 하고 뭐 같이 약속 잡아서 친목도모 했어요. 이런 것만 가치를 둔다고 하면은 너무 끈끈해지기만 하고 학습적인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죠.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의지를 다지겠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 가서 공부했을 때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끈끈해지고 수다만 떨고 이제 우정은 쌓였지만은 진도가 잘 못 나가는 것처럼, 너무 과정에만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성취를 잘 신경을 안 쓰면은 학습보다는 협동에 가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학습 모형,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얘기하는구나. 이 개념은 너무 쉬운데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봐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